탄소 배출이 많이 돼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제일 큰 문제가 먹거리의 생산이 줄어들어요. 탄소 배출을 줄인 농산물은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저탄소 생활은 지구인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2023년에 거의 국가적으로 이 수출액이 거의 한 8%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수산식품은 증가했어요. 그래서 120억 2천만 불을 어째 수출을 했죠. 그러나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가 농수산식품 수입한액이 501억 7천만 불이에요. 무려 381억 5천만 불의 적자예요. 적자. 대한민국 무역 수지 적자가 99억 7천만 불이에요. 한 4배의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 시대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300억 달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벨기에 같이 벨기에. 그런데 거기도 581억 불의 농산식품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부터 뒤집니까? 우리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예요. 우리가 하면 된다.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래서 저희가 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공공기관 중에 최초로 푸드테크부를 2023년에 신설을 했어요. 해외에 많이 대한민국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해외 수출의 효자노릇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750만 제2동포예요. 그런데 750만 제2동포의 정체성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자, 무엇이 한국인일까요? 저는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은 K푸드 한국 음식 문화에 있다. 그 중에 으뜸이 우리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이에요. 자랑스러운 이 K푸드 발효식품의 문화, 그 중에서도 김치가 으뜸인데, 이게 김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식품이다. 그리고 김치의 우수성, 우리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우수성이 있죠. 이런 걸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해서 김치데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2021년 8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13기 시와 주에서 김치데이를 제정하거나 선포를 했죠. 브라질의 상파울로시에서도 의회를 통과해서 칠선의 노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해서 국가 기념일로 정했어요. 바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코리아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K-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K-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선순환되죠. 선순환돼. K-푸드, K-팝, K-드라마, K-컬처가 함께 윈윈하고 있어요.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K-푸드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러한 식문화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750만 제2동포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이 많이 돼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또 기후위기가 닥쳐오고 있어.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문제겠어요? 자, 기후위기, 열대어가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우리 먹거리의 생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급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21년 4월 달에 ESG 선포식을 하고 이러한 운동을 펴왔지만 다행인 것이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에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일이 있었어요. 자, IPCC 6차 보고서에 2023년 6차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은 인간이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다 하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은 원인이 인간이면은 인간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바뀌게 합니까?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인 우리 농수산식품을 선택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없이 맛있게 먹자. 이런 의식을 가지면 바로 이것이 기후행동이고 지속가능한 인류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입니다. 결국에 기후위기라는 것은 땅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탄소를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꺼내서 썼잖아요. 자, 우리 전기기관차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뭐에서 자동차도 만들고 뭐에서 그 다 쓴 것이 땅속에 들어있는 탄소를 꺼내 쓴 거 아니에요. 석탄, 원유 다 이게. 그래서 이게 꺼내 쓴 것이 공기 중에 많이 이렇게 있게 됐죠. 이것이 온실가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온실가스. 즉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우주로 내보내야 되는데 온실가스에 가려서 우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뜨거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바다에서 흡수해서 이 탄산 이온이 되면 바다가 산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이 지구가 이미 열대어가 돼 가잖아요. 자, 이런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흙에서 나온 탄소 흙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죠.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한 10만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공기 중에 CO2가 한 180 ppm에서 300 ppm 정도 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대기권에 있는 것이 약 한 8,700억 톤 정도가 있죠. 땅 속에 약 한 지금도 이제 4조 1천억 톤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물권이라고 해서 식물, 열대우림이나 그다음에 우리 생명체, 사람, 뭐 동물들, 곤충들 다 이렇게 생명체죠. 생물권에 한 2조 톤 정도가 있고, 이게 물 속에 특히 수권에 약 한 37조 톤 정도가 이온화돼 있죠. 지구가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이러한 사이클을 변화시킨 게 인간이죠, 인간. 2021년 말에 유엔에서 이 먹거리의 전체 순환 사이클의 스코프 1, 2, 3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중에 31%가 여기서 나온다고 이제 유엔이 발표한 거죠. 이게 이 얼마나 우리의 운동이 이게 정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농수산식품 중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농산물은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 농산물은 즉 질소질 비료 많이 안 쓰고 그다음에 농약 많이 안 쓰고 이런 농법이에요. 이런 농법은 그 미생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이 그냥 흙으로 있으면 바람에 날리잖아요. 근데 미생물이 있으면 미생물이 이 균적균적한 이제 균사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균사가 흙을 갖다가 이렇게 덩어리에서 떼알 구조를 만들어요. 그 떼알 구조를 만드는 떼알과 떼알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에 유기탄소가 저장이 되고 물도 저장이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지렁이도 이제 생겨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렁이가 타는 길로 물도 저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름진 땅이 되죠. 땅 속에 유기탄소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땅 표면에 약 한 30cm 정도 깊이에 한 1조 톤 정도의 이 유기탄소가 있을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심한 경우는 3m, 5m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한 2조 5천억 정도의 또 온실가스를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면 땅 속에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식물이 탄소 도냐냐고 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탄소식 생활을 하자.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작게 하기 위한 사료를 먹인 고기들. 저탄소식 생활은 지구인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